대동관? 대동권. 다 들어가. 이것도 요소도 들어가네. 지금 다 들어가지. 네, 그리고 지금 뭐 다른 뭐 조작 스위치나 이런 거는 뭐 다 잘 아시겠지만은 여기에 보면 이제 재생 스위치가 있습니다. 재생 스위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계기판에 요런 작업 도중에 요런 그림이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통 뭐 수입 엔진이든 국산 엔진이든 이런 뭐 미세먼지가 DPF 장치에 많이 껴서 좀 강제로 태워야지 이게 출력이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엔진 출력이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특히 이제 콤바인 같은 경우는 조금 덜하지만 트랙타 같은 경우는, 콤바인 같은 경우는 RPM을 항상 고속으로 거의 얼추 놓고 쓰시잖아요. 근데 트랙타 같은 경우는 뭐 밭에 뭐 돌이 많다든가 이러면 RPM을 좀 한 반 정도 놓고 이렇게 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연소를 제대로 못 시켜줘서 자꾸 이 PM 미세먼지가 DPF에 자꾸 쌓이게 돼 있거든요. 쌓이게 돼 있다 보면 작업 도중에 RPM이 2000 RPM 밖에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게 2000 RPM까지 갈 중간 단점은 요런 경고등을 점등을 해주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사용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엔진이 이제 안전장치가 걸려서 RPM이 암만 악셀레다를 올려도 지금 2000 RPM까지밖에 못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요걸 눌러서 요걸 사용을 해서 좀 재생을 시키는 장치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 계기판이 뭐 트랙타나 콤바인이나 똑같지만은 요런 부분에 이런 불이 점등, 빨간 불이 점등이 된다 그러면은 판매 대리점이나 판매 농협에 문의를 하셔서 바로바로 조치를 받으셔야지, 바쁘다고 뭐 그냥 무시하고 쓰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 미세먼지가 쌓일 경우에는 출력이 2000 RPM 이상 올라가질 않는다. 그럴 때는 그런 조치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같은 보면 이렇게 뭐 재생하는 방법 이런 게 다 스티커가 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진들이 예민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면서 항상 연료와 요소수 이쪽 두 가지만 그래도 조금 주의 있게 관리를 해주시면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잘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있고요. 우측 볕탱크 뒷부분에 보면은 요소수 탱크가 있습니다. 보통 또 다른 메이커 같은 경우는 운청석 발판 밑에도 또 내장이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은 요 대동권은 위주 뒤쪽으로 빼놨네요. 지금 경유 같은 경우는 예전 뭐 티어 3나 요런 예전 엔진들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연료 필터가 있는데 뭐 연료에 뭐 수분이 있거나 또 물이 차거나 이 정도면은 보통 필터 청소 뭐 에어 빼기 이렇게 해서 다시 시동을 걸면 또 정상적으로 또 운전이 되는데, 지금 이 티어4 같은 경우는 요소수 들어가는 타입은 연료에 엄청 취약합니다. 연료에 물이 섞이거나 이러면 이쪽 엔진 안쪽에 이 인젝터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인젝터가 다 전자로
분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라인 쪽에 인젝터에 물이 감지되거나 이러면 손상이 옵니다. 인젝터 노즐에 손상이 오기 때문에 아주 뭐 수리 비용도 많이 발생이 되고 하기 때문에 연료 같은 경우는 보관하실 때 뭐 직사광선이나 뭐 자외선 이런 좀 물이 덜 생기게끔 하셔서 보관을 하셔서 주입을 항상 해주시고, 또 최대한 좋은 거는 그래도 주유소에서 바로 이렇게 넣어 주시는 게 가장 그나마 좀 안정이 되고요. 그래서 연료에 항상 민감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요소수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 뭐 지금 많아요. 지금 여기가 요소수 탱크, 또 요소수 또 환원해주는 모듈 뭐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습니다. 소음기도 그냥 단순하게 뭐 헤드에서 바로 매니폴더로 빼서 소음기로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런 SCR이라는 이런 DPF 뭉치가 다 내장이 돼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미세먼지라 그러죠. 미세먼지를 이 DPF 라인에서 걸러줍니다. 여기서 걸러줘서 이제 정화를 시켜서 이제 가스를 배출하게끔 되어 있는 장치인데, 요즘 노후 차량에도 뭐 이런 DPF 장치 같은 거는 많이 사용을 하죠. 환경 규제 때문에 사용을 했는데, 지금 이 콤바인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DPF SCR 이런 뭉치가 이 고온이 엄청 많이 나오는 뭉치가 이쪽 엔진 뒤쪽으로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건불이나 이런 게 조금 많이 쌓이게 됩니다. 작업을 하시다 보면. 그래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아침에 뭐 예치부 체인에 기름 치고 뭐 구리스 치고 에어로 부실 때 항상 이 탱크를 개폐해서 이쪽 DPF 뭉치 있는 자리에 건불이나 이런 거를 항상 싹 떨어내 주셔야지, 만에 하나 이게 온도가 보통 한 600도 정도 가까이 이게 고온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 다른데 예치부 청소도 중요하지만 예치부나 이런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거 청소도 중요하지만 이쪽 여기에 건불 같은 게 안 쌓이게끔 자주 청소를 해 주셔야지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요소수도 이렇게 보면은 요소수도 겨울에는 얼어요. 이게 겨울에는 취약합니다. 한 영하 12도 정도 되면은 요소수도 서서히 얼어요. 이게 얼기 때문에 이제 뭐 가을철 한창 추수철은 뭐 요소수를 자주 보충해서 사용하셔도 상관없지만은, 이제 농한기가 끝나고 이제 겨울에 보관하실 때는 연료 같은 경우는 수분 발생 차원에서 연료를 가득 채워 주시는 게 좋고, 요소수는 반대로 많이 채워 주지 마시고 한 3분의 1 정도만, 소량만 채워 주세요. 이게 팽창이 돼서 저런 요소수 탱크나 뭐 이런 라인 쪽이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겨울에 이렇게 시동 바로 걸지 말고 한 3분 정도 키를 온 해놓으면 각종 이런 요소수 탱크나 라인 쪽이 아마 히팅 장치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라인을 데펴줍니다. 녹여주기 때문에 항상 겨울에 만약에 시동을 난기 운전 걸어 놓으신다면 항상 키를 한 2, 3분 정도 온 해놨다가 또 시동을 걸어주세요. 걸어주시고, 또 이제 시동을 오프 해 놓으신 다음에 이제 배터리 단자를 뽑아 놓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겨울철에 방전 때문에 그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를 할 때는 시동을 끄고 한 5분 정도 내부두면 이 요소수 탱크에서 이 SCR 이 노즐 분사했던 이 각종 라인이
요소수를 다시 빨아들입니다. 탱크로. 여기에 라인에 남아 있으면 이게 마르면 하얗게 되면서 이게 라인이 막히게 돼 있거든요. 말라서. 그래서 배터리 탈거하기 전에는 한 5분 정도 키를 오프해 놓은 상태에서 5분 정도 있다가 그 후에 이제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바로 키 꺼놓고 마이너스를 탈거하면 이쪽 회수를 해다가 말기 때문에 이런 라인에 그 많이 껴있기 때문에 안 좋아요. 이런 게 그런 거 항상 또 조심하시고, 제가 또 마지막으로 또 이 경험한 게 뭐냐면 이 티어4 재생 장치가 달려 있는 트랙터는 엔진 오일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DPF 전용, 그리고 우리 예전에 일반적인 엔진 오일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점도수도 보면은 15W40, 그리고 지금 DPF 전용은 CJ-4등급 10W30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어떤 경험을 했었냐면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 재생 장치가 있는 제품에 엔진 오일을 그냥 저희 예전에 사용하던 그런 엔진 오일로 교환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작업을 하다가 자꾸 엔진 경고등이 뜨고 또 RPM은 2000rpm 이하로만 락이 걸려 있는 거예요. 안전장치가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냥 나가봤더니 엔진 오일이 안 찍히더라고. 그래서 지금 그 기계가 이 엔진 오일이 8리터가 들어가는데 이걸 한 통을 넣으니까 이제 딱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리터짜리 한 통을 넣으니까 그러니까 반이 줄은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DPF 전용 제품에 이런 예전 엔진 오일을 넣어 주시면 오일이 줄더라고요. 이게 합성유 오일인데 이게 오일이 뭐가 점도가 안 맞는지 줄어요. 줄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엔진 오일 교환하러 와서 엔진이 소착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생 장치나 이런 장치가 달려 있는 제품들은 항상 이렇게 DPF 전용 엔진 오일을 넣어 주시고, 또 뭐 기존의 뭐 티어 3나 이런 예전 모델 같은 경우는 그냥 2호를 넣어 주셔도 되고 2호를 넣어 주셔도 되는데, DPF가 달린 장치들은 항상 요 전용 오일, 요런 전용 오일을 넣으셔야 안전합니다.